82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 저자, 홍춘욱. 출판일, 2024년 2월 2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한미중 1인구 변화 부의 지도를 바꾼다. 책 소개. 출산율 세계 최저, 노령화 속도 세계 최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이러다가 나라 망하나? 중국 인구도 감소하는 시대, 새로운 기회가 펼쳐진다. 인구 구조 변화를 읽으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돼 향후 50년도 목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노동 공급의 큰 축을 맡아왔고 가장 부유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치면서 이러다간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실로 닥친 인구 절벽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투자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 조선일보 FN가이드 선정로 명성을 쌓은 홍춘욱 박사 현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가 이 책에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자산시장 대변동에 대비하는 투자 지침을 제시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암울해진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홍 박사는 향후 10년간은 경기 전망이 밝다고 본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며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자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봐서다. 이 책은 투자자들에게 실질금리 하락에 대비하고 한국 자산과 미국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부동산은 클러스터 지역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상장 리츠 라이츠에 투자하는 등 다변화의 인구 변화로 인한 자산시장 대변동을 기회로 만들라고 주문한다. 금, 하이힐드 채권 등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안을 비롯해 추천 ETF와 미국 리츠 ETF 리스트까지 친절하게 제시한다. 글로벌 투자의 시대인 만큼 중국과 일본의 변화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두 나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중국은 피하되 일본 시장을 노리라고 책은 권한다. 홍 박사는 변화의 시기에는 멀리 보는 자가 이긴다며 장기 전망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저자 소개. 저자, 홍춘욱. 경제학자.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명지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쳤다. 현재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복제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 선정 2016년 조선일보 FN가이드 되었고 수년간 부동산과 금융, 국제 경제 전망을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각종 미디어의 1순위 인터뷰이로 손꼽혀왔다. 지은 책으로는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 환율의 미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외 20여 권이 있고 번역한 책도 순환 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등 여러 권이다. 2010년부터 네이버 블로그 시장을 보는 눈을 운영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2018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를 통해 어려운 경제와 금융시장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자산시장의 지각 변동. 앞으로 10년, 지금이 기회다. 2023년 4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했다. 연간으로 따져도 겨우 0.7명대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인데 이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있을까?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제 눈앞에 맞닥뜨린 인구 절벽 시대,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한국 경제는 또 어떨까? 이 시대 가장 신뢰할 만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이 질문에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대답한다. 두루뭉술한 진단과 전망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까지 콕 짚어서 제시한다. 금리 하락기를 준비하라. 직장 은퇴가 자산시장 은퇴는 아니다. 한국 베이비붐 세대인 58년 개띠의 은퇴를 시작으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 원인은 경제 규모에 있지 않다. 오히려 대출금리와 주택 공급의 영향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58년 이후 출생자들의 상황은 이전 세대 고령자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성장기의 혜택으로 인해 가장 부유한 세대에 속한다. 주택 보유 비율이 높고 저축 수준도 크다.
그러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실질금리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향후 10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상승 예상.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혁신적인 나라, 미래 전망이 밝은 나라가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 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 전망이 밝다. 생산성 향상 속도와 교육 수준이 모두 높고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투자 비중이 낮아서 수급 안정성 문제도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규모와 운용 방향은 항상 주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2020년의 집값 상승과 2022년의 금리 인상 여파로 단기 전망은 밝지 않지만 공급 부족 측면에서 볼 때 장기 전망은 밝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문과 일자리가 모이는 클러스터의 힘이 강한 지역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또한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율 높일 방안 찾으면 있다. 한국이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여성의 학력 수준 향상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학력자가 많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을까? 그렇지 않다. 선진국에는 유연한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유연한 고소득 일자리가 많지 않다. 하지만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출산율도 서서히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각종 대책이 있지만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복지 혜택을 비혼 커플에게 확대하는 등의 정책과 교육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나 일본은 주목하라. 중국은 국영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가 밝지 않다. 정부가 강력한 금융 억압 정책을 통해 기업에만 혜택을 줌으로써 가계가 최대 피해자가 된 데다 국영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까지 겹쳤다. 만성적인 소비 부진과 과잉 투자로 인해 중국은 당분간 디플레 상태에 머물 것이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함께 터졌고 정책 당국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축만 늘고 내수는 부진해져 30년 장기 불황에 허덕였다. 그러나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아베노믹스를 시행하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시장금리는 내려가며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서서히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변화는 시작됐다. 이렇게 투자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비용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연공서열 시스템을 없애고 로봇을 비롯한 기계 장비 투자를 늘리며 해외 투자에도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노후 빈곤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베이비붐 세대의 거대한 자산은 경제 전반에 강한 금리 하락 압력을 넣을 것이므로 향후 10년은 자산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한국 주식과 해외 채권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한다. 금, 부동산, 하이힐드 채권 등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저자는 추천 ETF와 미국 리츠 ETF 리스트까지 친절하게 제시한다. 위기의식 속에 움츠리고만 있을지, 지금을 기회로 삼을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서문 58년 개띠가 은퇴하면 나라 망할까? 2023년 58년 개띠가 지공거사가 된 해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 공짜 승차권을 부여하는 데서 유리한 말이죠. 58년 개띠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인구 집단으로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 시행된 중학교 평준화 정책의 혜택을 받은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 경기 중학교를 비롯한 일부 명문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1968년에는 중학교 시험 재수생의 서울에만 6,000명 이상이라는 보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의무교육 완성 6개는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진학률은 무려 96% 수준에 도달한 반면 중학교 정원은 이들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으니 입시 과열이 출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는 1969년 서울에서 시작해 1970년 부산과 대구 등 10대 도시로 확산되었고 19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중학교 진학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국에 370개 넘는 중학교를 설치해 1971년 중학교 진학률은 71.5%까지 높아졌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영광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학 문을 나선 1980년대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세대에게 정보통신혁명은 큰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별명이 홍엑셀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누구보다 빨리 엑셀을 배워 부장님과 팀장님의 수고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죠.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 엑셀 습득하지 못한 분이 꽤 많았습니다. 50대에 접어든 분은 스스로 엑셀과 인터넷 등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부하직원시키는 쪽이 훨씬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8년 개띠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금방 엑셀을 배웠고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능숙하게 엑셀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8년 개띠가 정보통신혁명에 잘 적응한 것은 아직 젊은 나이였던 데다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잘 받은 이들은 기술의 발전을 신축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대통령 자제를 좋은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중학교 평준화를 시행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1968년의 중학교 평균화 조치가 베이비붐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잘 교육받고 유능한 근로자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기업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58년 개띠가 30대에 접어들면서 슬슬 가정을 꾸리던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 역사상 손꼽히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저금리와 삼저 호황,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린 결과 1988년부터 1990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평균 20.7% 상승했죠. 웬만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4년 만에 2배 오를 때 58년 개띠 일부는 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로 58년 개띠의 은퇴가 경제에 물론 자산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연공서열 시스템을 채택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크게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58년 개띠의 거대한 자산이 경제 전반에 강한 금리 하락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 총 5장에 걸쳐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구 변화는 물론 최근 저출산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자세히 다루니 정책 당국자들이 꼭 읽었으면 합니다. 이 장은 인구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과 한국 위주로 살펴봅니다. 저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시작된 실질금리 하락 현상이 한국에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장은 한국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 경제의 미래를 다룹니다. 두 나라 모두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중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 경제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보는 대신 중국은 현재와 같은 대응 방식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4장에서는 인구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다룹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니 주택 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5장은 인구 변화와 주식시장 그리고 국민연금의 미래를 다룹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성과를 복제할 전략을 몇 가지 제공하니 투자에 유용할 것입니다. 저는 노령화 속에서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현재와 같은 기세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며 한국 주택시장의 기세가 무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